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한바탕 난리가 났죠. 지금 카카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왜 이렇게 감을 잃은 것 같고 대체 원래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제발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걸까요? 어쩌다가 카카오는 쉰내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는지 브랜드 디자이너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카카오톡의 본질은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앱이죠. 채팅방이 기본 구조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함께 소셜미디어로 묶이긴 하지만 사실 인스타그램은 게시글을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공개 블로그 같은 성격에 가깝습니다. 카카오톡이랑은 본질이 다르죠. 인스타그램은 하나의 게시물이 여러 명에게 도달합니다. 그게 피드죠. 페이스북의 담벼락이고요. 모두가 보거나 나의 팔로워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올린 게시글은 내 지인 모두가 보는 개념이죠. 반면 카카오톡은 1대1 관계가 기본입니다. 내가 채팅방에서 한 말은 그 채팅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고 동시다발적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팅방마다 말투가 달라지고 각각의 공간마다 다른 페르소나가 형성됩니다. 카톡의 채팅방은 인스타그램의 피드보다는 훨씬 더 사적인 공간인 겁니다. 반대로 친구 탭의 내 프로필은 나의 가장 공적인 모습이죠. 내 친구들뿐 아니라 팀장님, 교수님, 시어머니, 삼촌, 할아버지, 거래처 사장님의 연락처가 다 있는 사실상 전화번호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앱이지만 채팅방 속 공간과 친구 탭은 공간의 성격이 너무 다르죠. 친구 탭은 인스타그램 피드보다 훨씬 공적인 공간이죠. 이 공적인 친구 탭 공간에도 카톡 프로필이나 배경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카톡 배경은 프로필을 눌러야 보이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설정한 이미지만 보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 사진을 애써 지울 필요가 별로 없죠. 내 거래처 직원이 내 프로필을 누르고 배경을 클릭해서 그 이전까지 계속 스크롤을 하면서 볼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게 가장 욕을 먹고 있는 친구 탭 업데이트 논란의 핵심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따라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친구 탭과 같이 가장 공적인 공간에 나도 있는지는 몰랐던 내 몇 년 전 사진을 냅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마치 비공개 계정의 인스타를 갑자기 전체 공개로 바꿔버린 듯한 당혹스러운 느낌인 거죠. 두 번째로 논란이 되는 건 숏폼 탭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콘텐츠에 노출될지 모르는 무분별한 숏폼 콘텐츠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숏폼은 인스타랑 유튜브와 틱톡에도 있는 거잖아요. 왜 카톡만 유난히 욕을 하죠? 카톡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줄 때 깔아주는 앱입니다. 연락의 용도죠. 아이한테 쇼츠 중독되라고 유튜브를 깔아주거나 예쁘고 잘생긴 언니 오빠들 보면서 하염없이 미감 왜곡되고 자존감 떨어지라고 인스타그램을 깔아주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그건 애들이 알아서 깔겠죠. 하지만 카카오톡은 가족들이랑 연락을 하기 위해서라도 깔아줘요. 요즘은 심지어 가정통신문도 학교에서 카톡으로 보낸다면서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한테 깔아준 앱인데 거기에 자칫 아이들한테 유해하거나 중독적인 쇼폼 컨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이건 카카오톡을 믿었던 부모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카톡은 필수제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카톡은 대한민국에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써야만 해요. 원하지 않아도 깔아야 돼요. 송금이나 정산을 하려면 깔아야 되고 쇼핑몰 포인트나 쿠폰을 받을 때도 깔아야 하죠. 이제는 심지어 병무청 통지서도 카톡으로 와요. 우리나라 정부부터 카톡이 없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카톡은 민간 회사가 만든 앱이지만 사실상 국가 기반 시설에 가까운 공공재고요. 그래서 카톡에 장애가 생겼을 때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좀 멈췄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해서 깐 앱이 아니라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깔아준 가족 연락용 앱인 거고요. 약간 성인으로 치면 정부24 앱 같은 거예요. 정부24 앱은 막 트렌디하고 사용하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잖아요. 궁금해서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야 되니까 까는 거죠. 유튜브는 재밌는 컨텐츠를 보고 싶어서 까는 거고, 인스타그램은 내 또래 친구들과 일상을 수시로 공유하고 트렌딩된 뉴스를 보고 싶고, 인스타그램을 당연히 써야 나도 트렌디해 보이니까 까는 거고, 이런 강력한 자발적인 니즈가 있죠. 그런데 카카오톡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대단히 트렌디함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업데이트하지 말아달라는 댓글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 현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카톡한테는 굉장한 위기거든요.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현재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이용 시간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또래하고 재밌는 얘기를 할 때는 인스타그램 DM이라던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러면 이제 실질적인 채팅 기능의 일부를 직접적인 대체제 플랫폼한테 뺏기고 있는 거죠.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광고인데, 광고는 체류 시간이 확보돼야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시간을 쓰면서 카톡 사용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카톡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앱이 아니라 더 오래 자꾸 쓰고 싶은 앱으로 바꿔야 하는 미션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사실 이렇게 전 국민이 쓰는 앱이면 그냥 구조적으로 트렌디할 수가 없습니다. 카톡이 어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한다면 10대, 20대 친구들부터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이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브랜딩을 하려면 색깔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브랜드의 색깔을 강하게 가져갈수록 까와 빠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 연령대를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모두를 타겟한다는 얘기는 사실 아무도 타겟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려고 드라이브를 건 것은 카카오라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 그걸 드디어 해냈다는 어떤 추진력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모두를 타겟하는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욕을 먹을 각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들 익숙했던 서비스가 바뀌면 일단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욕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위기일 거고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사용자의 경험, 현재 카톡의 위치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스타그램은 다이렉트 메신저를 업데이트했을 때 기존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피드와의 시너지를 고려했어요. 게시글을 보다가 재밌는 게 있으면 바로 공유할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DM 화면으로 넘어가서 관련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게시글의 답장이나 반응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게 또 DM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DM이라는 신규 서비스와 기존 인스타그램의 본질인 게시물 피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경험을 더 강화하고 증폭시키는 방향이었어요. 릴스를 론칭했을 때도 당연히 틱톡이랑 유튜브의 쇼츠를 따라한 거였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시물 피드에 동영상을 올리면 그게 릴스 형태로 넘어가는 연결성을 확보했고요. 릴스도 마찬가지로 보다가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DM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영역을 확장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았고, 그 본질과 어떻게 경험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사용자한테 제시해 준 거죠. 카카오톡은 본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본질, 즉 채팅방으로 분절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1대1의 메신저 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개편을 기획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본질에 기반한 업데이트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모티콘이 있죠. 대화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었고, 이모티콘을 창작하고 판매하는 샵까지 확장했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기념일이면 축하를 하고 싶고 서로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 니즈를 발견해서 선물하기 기능을 도입했죠. 사실 쿠팡을 놔두고 카톡에 와서 쇼핑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대화를 하다가 선물을 하고 싶은 니즈는 생기죠. 그래서 쇼핑 탭을 냅다 그냥 도입하는 게 아니라 선물하기라는 기능을 함께 도입했기 때문에 이게 당위성이 생기고 맥락이 생기고 서비스와 경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부감이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우리가 선물하기 기능을 도입했다고 와 카카오가 이제 쇼핑을 해가지고 또 돈 벌려고 환장해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용자가 카톡을 쓸 때 어떨 때 쓰는지 왜 쓰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거, 카카오가 그렇게 커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쉰스타그램이라는 오명이 생긴 건 단순히 인스타그램을 모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 니즈에 맞춰서 본질을 위해서 경험을 확장했던 카카오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